체크인 스탁입니다. 굵직굵직한 뉴스가 쏟아지죠. 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규 이사,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나란히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포인트로 이 미국 트럼프를 들어주셨어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 착각할 뻔했어요. 사실 이 트럼프 2기 집권하면서 허니문 랠리인가 이미 벌써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 단꿈이 금세 깨지고 이제는 리스크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많이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신가요, 임 대표님? 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지금 트럼프의 이제 대선 승리 확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베팅 사이트에 이제 폴리마켓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68%, 그다음에 바이든의 당선 확률은 14%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지금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컨벤션 효과까지 있으면서 트럼프의 우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발언마다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트럼프의 이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수혜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제 피해주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친환경 관련 주식, 그 다음에 더불어 대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나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금들이 향후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의회 선거 결과까지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선과 그다음에 의회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공화당이 백악관과 그다음에 의회를 전부 다 장악하게 된다면 IRA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동은 없을 겁니다. 시장이 흘러가는 그대로는 이제 둘 가능성은 있긴 하다라고 보여지니까 대신 이제 그런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분야의 확대 속도가 상당 부분 더디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대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거와 관련돼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어렵게 발표한 데다가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대만의 방위 비용을 분담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면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서 만약 중국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우려감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중국이 오판한다는 게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대만을 강하게 지지하기, 그러니까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중국이 오판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아마 시장은 계속 좀 출렁거림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단기적인 이런 이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하반기 이후,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치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조정 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피습 사건이 발생하고 직후의 시장의 반응은 방산이랑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네.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많이 올랐고, 반면에 피해주가 친환경이었잖아요. 네. 1차적인 반응, 이것은 끝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세요? 아직은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컨벤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적인 반응이 이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게
간밤에 미증시에서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 보여줬던 반도체들의 반응인데 네, 근데 그렇죠. 이쪽은 어떻게 또 관련된 종목군들도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좀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저가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계속 지금 뭐 올해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올랐는데 거기에서 소외가 됐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금 3분기에도 뭐 낸드 가격을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인상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는 디램의 공급 부족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생산량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뭐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뭐 3분기, 4분기 이후에도 계속 실적의 이런 확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외부 변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은 업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시네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고, 다음으로 김 이사님도 이쪽 주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트럼프 리스크였다면 이젠 플러스 알파로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와 관련된 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첨단 반도체 보호법 나오고 조금 더 압박하고 이번엔 조금 더 하겠다.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이에 껴있는 새우 입장인 우리는 괜찮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규제했던 것 자체가 일정 부분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였다면 이제는 미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외국 기업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바이든의 발언 자체가 어저께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ASML부터 하락시켰고 또 장중에 도쿄일렉트론도 크게 망가뜨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모두 힘을 꺾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부통령으로 지명된 사람의 전체적인 흐름도 일단 뭐 빅테크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 않다는 뭐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미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규제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말을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들을까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미국이 가장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설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직접 만드는 IDM 업체 인텔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걸 해보시면 인텔의 주가인데 어저께 이제 다른 종목군들 급락할 때 인텔은 좀 버텼단 말이죠. 그러면 인텔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는 거죠. 뭐 인텔이 제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 서버 시장에서 그나마 확실하게 잡고 있던 우위도 엔비디아한테 지금 적극적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거시 서버 쪽에서는 여전히 뭐 인텔이 조금 군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AI 서버로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뭐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텔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되짚어 봤을 때 정부가 정책으로 이렇게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짓누르면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당연히 타격을 받았지만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갔을까를 고민해 보면 다 우회로를 찾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우회로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미국의 기술을 쓰기만 하면 모든 걸 규제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결론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다가 뭔가 기업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정부가 이런 압박을 하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중국의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경제 기준으로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시총의 20%를 날릴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굉장히 강하게 정책을 내놨지만 미국 사람들의 재산의 50%가 주식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자기의 재산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도 이 정책을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그동안 내가 사지 못했던 반도체의 주요 핵심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만약에 이게 기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스크 확산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AI가 없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중국 압박이 장기적으로도 성공한다라는 게 형성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매수 기회가 다가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것을 뚫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은 동일하게 빠지면 좀 기회다라고 보시나요?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고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밸류 상단까지 한번 쭉 치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의 급락에 좀 더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뭐 이 독점을 잃은 종목에 대해서는 독점을 잃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지금 특별히 별로 잃을 게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비메모리와 메모리 쪽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빼면 미국이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옛날에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미국은 기술만 있고 중국은 공장만 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이 분명히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뭐 극단적인 어떤 발언들이 실제 행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화웨이가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은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소부장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소부장 중에서 글로벌 기업이 있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니까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글로벌 종목이 빠질 때 같이 빠진다.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요. 네.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분기, 4분기에 투자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투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대형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의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반겨야 된다.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사지 못했거나 아니면 특별히 살만한 그런 이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해서 못 사셨다면 뭐 살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독과점적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야 된다. 이오테크닉스, 뭐 HPSP, 그 다음에 뭐 PSK, 뭐 유진테크, 원익 IPS, 몇 개 종목으로 가셔야지 종목을 또 너무 벌려서 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해가 쨍쨍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마도 그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는요. 이게 어제 오후에 좀 놀랐습니다. 체코 원전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라서 연기됐다라고 어제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발표가 됐고요. 사실 이 연기됐다라는 국내 보도를 보고 현지 언론이라고 하길래 막 찾아봤더니 당시에도 사실 하나밖에 체코 언론이 포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많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 확실히 17일이라고 했는데 그날 발표가 됐고 어제 이 저녁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내막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임 대표님 알려주세요. 네, 뭐 체코 원전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제 한국 그 컨소시엄이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발표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체코 이제 정부가 공식자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두 군데의 이제 총 4기의 이제 원전이 계획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된 거는 두코바니라는 원전의 2기만 이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테물린에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 추진하기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좀 연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라고 보면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이번에 체코 원전을 이제 수주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유럽 지역 내에 여러 이제 원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는 지금 탄소 배출 저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서 유럽 각국에서 지금 원전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네덜란드나 폴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 튀르키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원전을 다시 건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체코 원전을 이제 수주를 했던
이제 경합 상대가 이제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이제 이겼기 때문에 향후에 유럽 지역 내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좀 더 수주를 하는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러시아나 그다음에 중국 관련돼서도 이제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유럽권 내에서 약간의 이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 국내 원전의 생태계가 지금도 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29년에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해서 이제 36년도에 상업 운행을 시작되는데요. 뭐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 이후에도 계속 운영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실적 매출도 계속 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가 어마어마합니다. 24%에 육박하는 갭상승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원전주들의 반응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원전주 쏠림 현상이 뭐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핵심 기업과 이제 비핵심 기업과는 좀 나눠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게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실적은 2029년 이후서부터 아마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번에 원전을 이제 그러니까 수주를 하면서 이게 뭐 덤핑 또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에 비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싼 가격에 이번에 이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번에 건설되는 거에 60%는 체코 기업에 이제 다시 재하청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이 이와 관련돼서 매출이나 관련된 영업이익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이제 관련된 상장회사 관련돼서는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대우건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뭐 이런 데 대형주도 이제 움직이겠지만 또 개별주적으로는 또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진엔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발전소 계측 제어 정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 1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된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뭐 발전소 내의 압력이나 온도, 방사 상황을 측정하는 계측 기기의 유지 보수 및 이제 점검 활동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국내에서 뭐 원전 4기, 그다음에 이제 활발전소 5기의 이제 경상 정비를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1분기 실적도 비교적 좋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발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 스케줄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급등하면은 챙겨요? 아니면 더 들고 가나요? 일단은 뭐 급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은 상한가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맞습니다. 지금 뭐 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내일 정도에 아마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짧은 매매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한전 산업과 한전 기술이 상한가불이 들어와 있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대안은 어디가 돼줄 것인가. 그동안 안 봤던 종목군들 이제는 좀 시선을 넓혀 보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 증권. 최근에 김 이사님이 상당히 강조해 주시는 두 가지 섹터거든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지수에 대한이 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오늘처럼 또 원자력으로 모든 게 쏠리는 그런 구간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뭐 쉬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결국 금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국채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게 그 지금 정책적인 반영을 먼저 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물론 이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금리 하락을 반영한 상태로 국채 3년물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뭐 국채 3년물이 지표물이기 때문에 아마 지표물의 흐름은 이미 금리 하락을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건설주들의 실적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모멘텀이 자꾸 지연돼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화학 플랜트에 대한 전반적인 수주가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타난 것이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시장이 다시 소위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핵심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다시 지수 상승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유동성 트로이카 그 시절에 저희가 많이 봤던 종목군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건설과 증권의 핵심은 금리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쪽도 관심 가져보시죠.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